뉴스는 전달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뉴스를 본 시청자의 생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되는데요. YTN을 향한 시청자의 목소리를 듣고 YTN이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황지연입니다. 뉴스를 봐도 풀리지 않는 궁금증, 이 시간에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자 톡톡 Y 첫 번째 보도부터 살펴볼까요? 80m 높이 거대한 철탑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부러진 날개는 산산조각이 났고 터빈 등 발전 설비도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영덕군은 낡은 발전기가 강풍에 파손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전기는 2005년부터 운영돼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긴 노후 기종이었습니다. 설비를 최신형으로 바꾸는 사업을 계획 중이었지만 미뤄지는 사이 사고가 난 겁니다. 경북 영덕에서 80m 높이의 풍력 발전기가 도로 방향으로 붕괴하는 사고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번 사고가 안전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알렸는데 과거 비슷한 사고 사례가 있는지, 관련한 시설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함께 전했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사고 사례와 함께 사고 이후 시설 점검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국내 풍력발전기 시설물 사고는 2016년 강원 태백에 이어 작년에도 전남 화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27m 높이의 풍력발전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진 건데요. 넘어진 풍력발전기는 하단부로부터 약 30m 높이 지점이 빨대처럼 접혔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발전기 접근을 막는 구조물 일부가 파손됐는데요. 최근에 발생했던 경북 영덕 사고를 계기로 노후 풍력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최대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보유한 영양에서도 관련 점검과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고 합니다. 영양에서 가장 오래된 풍력발전기는 영양풍력발전공사가 운영하는 설비로 2009년에 준공돼 올해로 16년째 운영 중인데요. 내구 연한이 20년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사용 가능한 기간이 남아있지만 운영사는 선제적 안전 확보 차원에서 시스템 안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후 기종은 2028년부터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대형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예정인데요. 기존 41기를 23기로 줄이는 대신 한 기당 용량을 키워 전체 발전 용량은 오히려 약 40메가와트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관계자들이 수시로 설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데요. 고배율 망원경과 드론을 활용해 날개 표면과 접합부를 살피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즉각 추가 점검에 들어갑니다. 법정 정기 검사는 3년마다 받지만 이곳 시설은 매년 정밀 검사를 별도로 시행하고 상시 점검 중입니다. 영양군도 사고 대응을 위한 행정적 준비에 나섰는데요. 군은 사고 시 주민 보호와 정보 전달을 중심으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철저한 사고 예방을 통해 풍력 발전기 사고가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시청자 궁금증은 무엇일지 보도 먼저 확인해 볼까요? 최근 인도 동부 서벵골주에서 발생한 니파 바이러스 확진자는 현재까지 최소 5명. 인도 당국은 200명 가까운 접촉자들을 긴급 격리하고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수십억 명이 이동하는 중국의 서울 대이동, 순위인이 시작되면서 다른 나라로 유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관광 국가들은 인도발 항공편 승객을 대상으로 1:1 체온 스캔을 실시하는 등 공항 검역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니파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리며 전파력, 잠복기, 백신 부재 등 정보를 전했는데요. 국제적 확산 우려를 강조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각국의 검역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렸다면 시청자의 불안을 줄이고 정보의 실효성을 높였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전해졌습니다. 작년 12월 인도에 니파 바이러스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니파 바이러스는 과일 박쥐나 돼지 등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 공통 감염병인데요. 감염 시 발열과 뇌염을 유발하며 치사율이 최대 7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이 공항 검역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는데요. 그렇다면 니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해외 각국의 검역 상황을 알아볼까요?
먼저 인도와 국경을 맞댄 네팔은 지난 1월 최고 경계 태세를 선포하고 트리부반 국제공항과 인도 국경 검문소 전체에서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태국 보건부는 지난 1월부터 수완나품, 돈무앙, 푸켓 국제공항에서 3단계 검역 시스템을 가동했다고 합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서뱅 골주발 승객 전원에게 건강신고서 작성을 의무화했는데요. 싱가포르 전염병청도 지난 1월부터 창의공항에서 인도 감염 지역발 항공편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도 엄격한 검역 조치를 내놨는데요. 파키스탄 국경보건서비스국은 지난 1월부터 공항, 항만, 육상 국경 등 모든 입국 지점에서 100% 검역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경보건서비스국의 건강허가 없이는 입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앞서 니파 바이러스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하는 유증상자는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해당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정보 문자를 발송해 사전에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에 대한 시청자 의견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지난해 12월 미국 LA에 막 도착한 항공기에서 한 승객이 복도를 다급히 뛰어갑니다. 여객기 출구 쪽에 의식을 잃은 흑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급히 뛰어온 이 승객은 다름 아닌 같은 여객기에 타 있던 한국인 응급구조사였습니다. 그렇게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 4분 동안 산소호흡기와 제세동기를 쓰면서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 여객기에서 쓰러진 외국인을 한국인 응급구조사가 심폐소생술로 구한 소식을 알렸는데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과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안내하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어 가지고 와봤습니다. 누군가가 갑자기 쓰러졌을 때 일반인이 가장 간단하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심폐소생술인데요. 순간의 행동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이렇게 중요한 심폐소생술, 일반인 시행률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란 병원 도착 전에 근무 중인 구급대원 및 의료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의해 심폐소생술이 시행된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비율을 뜻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2014년도 10%대에서 2023년에 이르러 30%대까지 꾸준히 증가했는데요. 다만 영국 70%, 미국 40.2%, 일본 50.2%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아직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배우고 싶을 때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한국심폐소생술교육원, 대한심폐소생협회 등에서 일정에 맞춰 교육을 신청할 수도 있고요. 구청이나 소방서, 지역안전체험관 등 가까운 곳에서도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일반인도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문 교육기관에서 실습하기 전 이 시간을 통해 심폐소생술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까요? 심정지 발생 후 4분이 지나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치사율이 높아집니다. 이때 꼭 필요한 심폐소생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환자의 의식과 호흡을 확인한 후 119에 신고합니다. 둘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셋째, 팔꿈치를 굽히지 않고 수직을 유지한 채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지난 1월에는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가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한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인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오늘도 속 시원히 풀리셨을까요? 다음 시간 알찬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